우리 때는 이런 걸 몰랐잖아요. 그냥 배불리 먹고 살기만도 힘들었는데 알았더라면 내 발가락이 이렇게 됐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방금 전 뉴스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 60세 이상 당뇨병 환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명 중 3명이 당뇨를 앓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내과와 피부과에서 40년간 진료해온 의사로서 그리고 제 자신도 환갑을 넘긴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병원에서만 비밀로 알려드리던 마법의 습관을 모두 공개할게요. 정말 소중한 정보들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며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78세 박할머니였습니다. 선생님, 할머니의 첫 마디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우리 때는 이런 걸 몰랐잖아요. 그냥 배불리 먹고 살기만도 힘들었는데 알았더라면 내 발가락이 이렇게 됐을까요? 할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 2개를 잃으셨습니다. 족부괴절하는 무서운 합병증이었습니다. 혈관이 막혀 조직이 썩어 들어가는 당뇨병의 가장 무서운 결과 중 하나입니다. 선생님,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당뇨약만 드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선생님, 할머니가 울먹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약을 20년 넘게 먹었는데도 이렇게 됐어요. 혈당도 들쭉날쭉하고 이제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는 건가요? 휠체어 탄 시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하는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가슴이 아픈 적은 없었습니다. 단순히 약만 처방하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분들의 삶을 바꿔드리는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해외 논문을 샅샅이 찾아봤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30년 추적 연구, 미국 하버드 대학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 일본 도쿄대의 장기 임상 데이터들을 밤새워가며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당뇨는 완치되는 병은 아니지만 악화를 막을 수 있는 병이다. 그 열쇠는 바로 생활 습관에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70대, 80대에도 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병원에 오신 76세 최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평소 당뇨약만 드시고 별다른 관리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이가 이만큼 되었는데 뭘 더 바라겠어. 하시며 그냥 지내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혈당이 500을 넘었습니다. 정상이 100 정도인데 말입니다. 응급실로 실려가셨고 3일간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셨습니다. 다행히 깨어나셨지만 그때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손자 결혼식도 못 보고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당뇨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조용히 천천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다가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관리하기 시작하면 이런 극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6세 김할머니는 당뇨를 15년 앓으셨습니다. 혈당이 불안정해서 늘 어지럼증에 시달리셨고 발가락 감각도 점점 없어져 가고 계셨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80도 다 되어가는데 뭘 해봐야 소용있을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용기를 내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의 당화혈색소는 8.5%에서 7.0%로 떨어졌습니다. 어지럼증도 많이 줄어들었고 발가락 감각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1년 후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손자 생일 파티에서 케이크도 조금 먹었어요. 물론 식사 후에 조금만요. 그런데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더라고요. 이제 가족들과 함께 외식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삶 아닙니까?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일상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포기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오해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당뇨는 그냥 평생 약만 먹는 병이다. 이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약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국 당뇨병학회 2022년 가이드라인을 보면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를 함께할 때 합병증 위험을 7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차에 기름만 넣는다고 차가 잘 달리나요? 정기 점검도 해야 하고 안전운전도 해야 하죠. 당뇨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오해, 과일은 무조건 끊어야 한다. 많은 분들이 과일을 아예 끊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18만 명을 20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딸기,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를 주 3회 이상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당뇨 발생률이 18% 낮았습니다. 물론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공복에 과일만 먹으면 안 됩니다. 식사 후 적당량만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오해, 현미만 먹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현미가 좋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미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현미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에 따르면 현미를 12시간 이상 불린 후 조리하거나 다른 잡곡과 섞어 먹을 때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 식탁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비법, 먹는 순서의 마법. 여러분, 어떤 순서로 식사하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밥부터 드실 겁니다. 오늘부터 이 순서를 바꿔보세요. 나물이나 김치부터 생선이나 두부, 마지막에 밥.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벽을 감싸서 당분의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 Clinical Nutrition Reviews에 실린 연구를 보면 같은 식사를 해도 순서만 바꿨는데 식후 혈당이 평균 25mg DL 낮아졌습니다. 75세 이 할아버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 방법만 사용했는데도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8.2%에서 7.4%로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러셨어요. 밥부터 먹지 말고 반찬부터 먹어라. 그때는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정말 어머니 말씀이 맞았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두 번째 비법, 단백질의 힘. 우리 세대는 밥 위주로 드셔서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본인 손바닥 크기만큼입니다. 대략 70에서 100g 정도 되겠죠. 계란 하나와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고등어, 삼치, 갈치 등, 닭고기나 소고기 작은 접시 하나, 콩나물 무침이나 콩조림도 훌륭한 단백질입니다. 2021년 다이비티스 케어에 실린 논문을 보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노인은 혈당 변동성이 크고 합병증 위험이 높아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79세 박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니까 다리에도 힘이 생기고 혈당도 안정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든든한 느낌이 들어요. 세 번째 비법, 밥 다루는 새로운 방법. 이제 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밥을 아예 끊을 수는 없죠. 하지만 조리법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핵심은 한 번 식혀서 드시는 것입니다. 저녁에 밥을 지으시면 남은 밥은 냉장고에 하룻밤 보관하세요. 그리고 다음날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드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밥이 식으면서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소화가 천천히 되어서 혈당이 서서히 오르게 만들어줍니다. 영국 뉴트리션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밥을 식혀서 먹으면 혈당 상승폭이 30%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반찬에 식초 무침을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오이 무침, 미역 무침, 무생채, 이런 것들 말입니다. Europe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연구를 보면 식초 같은 산성 성분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일, 이렇게 드세요. 그래도 과일은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과일을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방법만 알면 됩니다. 좋은 과일들, 딸기, 블루베리, 체리, 베리류, 사과, 배 껍질째 드세요. 귤, 오렌지 하루 1-2개. 주의해야 할 과일들, 수박, 참외 당분이 많아요. 포도, 감 한두 알 정도만, 바나나 반 개 정도. 드시는 방법,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서 후식 개념으로 한 주먹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하려면 힘듭니다. 천천히 하나씩 늘려가세요.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12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주차 먹는 순서 바꾸기. 평소 식사에서 나물 반찬부터 드세요. 이것만 해도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3-4주차 단백질 늘리기. 맵기 계란 하나라도 추가해 보세요. 아니면 두부 한 모씩. 5-6주차 밥 시켜 먹기. 냉장고를 활용해서 찬밥을 데워 드세요. 7-8주차 가벼운 산책. 식후에 아파트 단지 한 바퀴 15분 정도만 걸어보세요. 9-10주차 과일 방법 적용. 식후 후식으로 적당량만 드세요. 11-12주차 전체 점검. 지금까지의 변화를 확인하고 개인에 맞게 조정해 보세요. 9부 극한 상황을 피하는 응급처치법. 갑자기 혈당이 오르거나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혈당이 너무 높을 때 300 이상.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걷기 정도. 그래도 떨어지지 않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혈당이 너무 낮을 때 70 이하. 사탕 2-3개나 꿀 1스푼. 15분 후에 다시 측정. 여전히 낮으면 반복하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극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약을 임의로 끊거나 줄이지 마세요. 생활 습관이 좋아져서 혈당이 안정됐다고 해서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약 조절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천천히 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장 질환이 있으시면 식초류 주의, 담석이 있으시면 기름진 음식 주의, 간 질환이 있으시면 보조식품 복용 전 상담, 항응고제를 드시면 일부 음식과 상호작용 가능. 제가 직접 경험한 성공 사례들을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 최할아버지의 기적. 당뇨를 20년 앓으셨고 인슐린까지 맞고 계셨습니다. 혈당이 불안정해서 자주 어지러우셨죠.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6개월간 실천하신 결과 당화혈색소 9.1%, 7.2%, 인슐린 용량 30단위, 20단위로 감량 의사와 상의하에 어지럼증 90% 개선. 선생님, 이제 혼자서도 시장에 갈 수 있어요. 며느리 손 빌리지 않고도요. 79세 이 할머니의 변화. 족부 궤양으로 고생하셨던 분입니다. 발가락이 검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1년간의 꾸준한 관리 후 족부 궤양 완전 치유, 절단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남, 지팡이 없이 걷기 가능. 선생님, 손자 운동회에 갔어요. 1년 전만 해도 휠체어 타고 가려고 했는데. 당뇨 관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자녀들께 당부, 부모님의 당뇨를 약만 드시면 된다. 고 생각하지 마세요. 함께 식사 순서를 바꿔보고 산책도 함께 해보세요. 엄마, 아빠 혼자만 다르게 드시지 말고 우리도 함께 해요.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손자녀들의 역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걷기, 함께 건강한 요리 만들기. 이런 시간들이 치료보다 더 큰 효과를 낼 때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며 82세 박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할머니는 발가락을 잃었지만 희망을 잃지는 않으셨습니다. 남은 발가락이라도 더 이상 잃지 않겠다며 열심히 관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는 휠체어에서 내려와 보조기구의 도움으로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와서 뭘 해봐야 소용있겠어요. 라고 하시던 할머니가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감사해요. 청취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나물 반찬부터 드셔보세요. 내일부터는 밥을 한번 시켜서 드셔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3개월 후 혈당 수치를, 1년 후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당뇨는 포기하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관리해 나가는 병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손자 결혼식에서 춤출 수 있었어요. 선생님, 이제 가족 여행도 무섭지 않아요. 이런 소식들이 바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이 삶의 변화를 나누어 주시길 댓글로 적어주세요. 선생님 덕분에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손주들이 얼굴빛이 좋아졌다고 말해줘요. 약도 조금 줄일 수 있었어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세요. 오늘부터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편하게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약속이 큰 희망의 씨앗이 될 겁니다.